안녕하세요. 안녕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15일 금요일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대북송금 두 가지 혐의로 공판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사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올해 6월에 처음 기소가 된 사건인데 지금 11월이 되도록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이걸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 패단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초부터 이런 엄중한 국가 범죄를 지은 사람이 대낮에 그것도 일개 정당, 야당의 당대표로 활동하면서 불구속 수사만 받아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의 다가오는 공판, 공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법대로 된 제대로 된 재판을 받도록 국민인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녕메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재명이 왜 감옥에 가야 하냐, 그리고 더 직설적이게 표현을 하자면 왜 깜빵 가야 되냐라고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다면 저 역시도 단도직입적으로, 물론 이재명이 연루된 비리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리고 지은 죄도 많고 받은 혐의도 엄청 많지만 딱 한 가지 평으로 요약을 하자면 적을 이롭게 한 국가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아직까지도 북한을 우리나라의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은 한 번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 적화야욕, 전쟁 야욕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걸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거액의 돈을 송금을 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을 위하는 국민이다. 이 사람은 감옥 플러스 그냥 북한으로 우리가 북송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현장 취재를 했을 때 한 어르신 분께 왜 이재명을 반대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이 적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구속감이 아니라 사형감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 때 적을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냥 구속감 이상으로 사형감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 시대 때는 안보와 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가장 어렵고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선택을, 본인이 욕을 드신다 해도 나라를 위한 선택으로 안보와 경제성장을 먼저 선택을 하셨고요. 그 결과 경제성장이 탄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시국, 위기의 시국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적에게, 북한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을 한다. 이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국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이 정말 법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이제 유죄가 떨어지면 이재명이 최소 100만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최소 5년 동안은 공직 자리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7년 대선도 입후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마가 불가하죠. 그래서 이번 공판이 진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공판인데 이것이 제대로 법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법대로만 재판이 진행된다면 바로 구속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공판은 이재명이 받아야 하는 4개의 재판 중에서 첫 번째 재판에 해당되는 공판 선고입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이 받아야 할 공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정된 걸로 아는 바로는 다가오는 25일 날에는 또 위증교사,
혐의로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또 대선 출마도 불가하다. 이런 이제 정치 생명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런 공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은 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걸린 중요한 공판들이기 때문에 11월 2일 또 11월 9일을 시작으로 지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또 민노총 그리고 약 43개 친여 단체들이 합세를 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어떤 끈덕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진짜 이재명 방탄용 탄핵 집회다라고 많은 평론가들과 또 정치 평론가 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8년 전에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돌아보면 탄핵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태블릿 PC 사건도 그렇고 다시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다 왜곡된 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항상 선전선동할 때 다 거짓말 쳐놓고 해놓고서 선전시킬 건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본인들이 얻어갈 정치적 이득은 다 가져간 이후에 이것이 잘못된 보도였다. 선전선동 왜곡이었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머 죄송했어요. 저희 몰랐어요. 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느끼는 바는 국민들은 선전선동이 약하다. 그래서 국민의 최소 20%만이라 해도 그래서 5천만 중에 1,000만이라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5,300만 국민 중에 1,000만만 약 20%만 깨어 있으면 절대 나라는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딱 그 1,000만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가 이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다가오는 11월 9일날 지난 11월 9일날도 그랬고 이번 11월 16일날 맞불 집회 때도 정말 1,000만 국민이 나온다면 절대 저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좌경화된 언론사들이 이재명의 이 방탄용 이 시위들만 부각시켜준다 해도 맞불 집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필히 1,000만 조직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건 저희가 나가서 투쟁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 과업이고 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국민 여론 사실 댓글로 저는 국민 여론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신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댓글로 물론 댓글도 댓글 조작 사건들이 요즘에 빈번하게 터지긴 하지만 이 댓글을 좌경화된 언론부터 좀 우경화라고 하나요? 라는 언론까지 좀 이 스펙트럼을 넓게 한번 댓글들을 취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이재명의 이 다가오는 공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몇 가지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강원일보인데요. 이 댓글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댓글들 위주로 제가 취합을 해봤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시간순일 수도 있는데 다 시간순이라기보다는 좋아요 순, 가장 인기 순의 댓글들 위주로 취합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CHOC님 11월 15일은 이재명의 정치판에 퇴출되는 날이고 11월 25일은 빵 가는 길이 열리는 날이다. 따라서 이재명 남의 선거를 생중계하며 즉각 빵에 쳐넣어야 한다는 동의하시는 분은 공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149명, 네 비공감은 35명이네요. 그 다음 블루님께서는 법원 판사들 진짜 편향 많이 됐네. 제발 정신 차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결해라. 2명의 전직 대통령 판결을 공개 재판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이죠. 일개 야당 대표는 비공개 재판만 한다고?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정당의 대표인데 일개 정당의 대표는 생중계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하겠다면서 전직 2명의 대통령은 공개 재판을 했다. 공개 처형을 했다. 이거는
전혀 성립이 될 수 없는 굉장한 편향성이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딴 식으로 판결할 거면 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 철거해라. 저도 이 댓글 읽으면서 이야 진짜 시원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지.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사법부라는 것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오늘날 사법부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는 이걸 바로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누가 대권을 잡을까, 누가 대선에서 이길까, 그리고 대선에 이기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어떤 나의 이런 일자리와 나의 이런 생명, 이런 정치 생명을 위해서 본인들이 정말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편향되게 판결을 내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많은 평론가분들께서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특정 세력의 이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게끔 국민의 저항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싹 다 갈아엎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저희가 광화문에 왜 모이나요? 그런 것을 눈에 보이도록, 육안에 보이도록 그것을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그걸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각 분야의 지도급마다 그것이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이 모두에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 국민의 저항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광화문 일대에 국민들이 모여서 투쟁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SIXW님께서는 대통령 탄핵 생중계하면서 왜 안 하나, 쓰레기 대한민국인가 빨개의 대한민국인가 라고 말씀하셨고 좋아요 34개 눌려졌네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LSK 영님,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거겠지.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 3일 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위증교사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이지.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화영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 이재명도 유죄 선고를 받아야지. 좋아요 2572개 눌려졌네요. 사실 이화영의 변호사가 진짜 그 말을 했어요. 이화영이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명은 무조건 유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변호한 변호인이 그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본인도 확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유죄 판결이 떨어졌죠. 이화영이. 그렇다면 이재명도 당연히 법대로만 판결이 난다면 유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HACH님께서 시간 끌다가 대권 잡으면 모두 무죄되니까 크크 언감생신 니놈이 대통령 되면 우리 집 개도 판사 된다 느낌표. 그리고 약 882개의 좋아요가 눌려졌습니다. 이분이 우리 집 개도 판사 된다. 이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재명은 개만도 못한 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 집 개들은요 범죄 안 짓고요 주적인 북한에 대북 송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개만도 못한 놈이죠. 이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그 다음에 YHS0님, 법의 존재 가치를 짓밟는 더듬어 범죄당의 DNA. 사실 진짜 더불어민주당에 이 별명들이, 닉네임들이 너무 많아요. 더듬어 범죄당, 이건 이제 성추행, 그런 성범죄에 관한 거고, 또 그 특히 대장동 사태 엄청 크게 불어났을 때 이것도 계속 우리가 들고 파야 되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사정되면 안 돼요. 어쨌든가 한동안 대장동 사태 터졌을 때 막 주변의 인사들이 뭐 다 죽어나가잖아요. 이거는 김대중 때도 그렇고, 뭐든지 진짜 이 좌파들은요 범죄를 지으면 그 주변 사람이 싹 다 죽어요. 본인이 원해서 자살했을까요? 절대 아니다. 진짜 너무 좌파들은 끔찍하고 무섭고 비인간적이다. 인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는 또 더불면 죽인다.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더듬어 민주당 더불면 죽인다. 그 다음에 경향신문 MJL7님께서 생중계를 떠나 재판이나 똑바로 해라 말씀하셨고, OKTO님 이재명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거나
요즘 드는 생각은 개혁이 필요한 것은 진정 사법부라는 너무 정치화됐고 진정하게 견제하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나 된 듯한 선심성 판결들이 너무한다. 검사보다 판사들이 더 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KIMS님, AR 판사로 바꿔라. 국가에 유해한, 무가치한 것들보다 100만 배 유능하다. 사실 AI가 판결을 하면, 사실 AI가 재판을 하면 진짜 공정하겠네요. 그다음 CLEA님, 딱 보니까 깜빵 들어가는 날인가 보네. 이야. 아주 댓글 다시는 분들이 시원시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 PAKI님, 자살 당할라.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더블면 죽인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EMMS님, 이재명 내 건으로 구속시키지 못하면 검찰 재판부는 해체해야 한다. 이게 저희 국민이 정확하게 지금 EMMS님의 이 상식이 우리 국민 의식 속에 들어와야 돼요. 4개의 사건으로 지금 4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구속을 시키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진짜 해체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구속을 전혀 시키지 못한다. 형을 내리지 못한다. 이건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 이건 해체시켜야 된다. 국민의 헌법에 위배되는 이건 행위다. 이런 국민의 의식을 우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깨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이재명의 첫 공판의 1심 재판을 맡게 된 한성진 판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저희가 절대 그 경계를 낮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물론 이 한성진 판사 주변 측근들은 뭐 이념적으로 많이 경도된 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운 것 같다. 이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이 한성진 판사가 그동안 판결을 내린 내역들을 쭉 보면 과거 2022년에 그 동성애 군인들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군복무 중이었던 A씨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이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면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애초부터 군대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근데 애초부터 군대 내에 성관계라, 근데 그 성관계가 단순히 합의됐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고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경계를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딱 한 줄 요약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법대로만 판결을 하면 이재명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불법 대북송금, 거액의 대북송금을 한 사람은 국가 범죄자이며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11월 2일을 기점으로 11월 9일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계속하여서 민노총을 필두로 한 여러 개의 친야 단체들을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법대로 재판을 해라 라고 재판부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법대로 하라. 국가의 최고 권위는 헌법입니다. 헌법대로, 법대로 판결을 해라, 재판을 해라. 이것을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는 다가오는 11월 15일 날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저희가 시위를 하고, 또 11월 16일 날에는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 또다시 모여서, 이제는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모이셨는데 지난주에 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도 항상 연락을 해서 그분들께 오라고, 격려가 아니라 이거는 강요를 해야 합니다.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꼭 끌어 잡아 당겨서 저희가 전부 다 광화문 광장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주만큼은 계속 오시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갈수록 이 광화문 광장에 더 많으신 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는 진짜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매주 오세요. 근데 그분들은 부산에서 진짜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서 오시는데, 하물며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이라면 꼭 여러분이 사명감, 애국심을 가지고, 이건 지금 뭐 이재명 깜빡 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대한민국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으로부터 지켜내야 우리가 자유통일이든 뭐든 차별금지법이든 뭐든 그것을 다 우리가 저지할 수 있고 또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 모든 연장선상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 이 집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절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의 집회가 대한민국의 수명을 하루 더, 또 이틀 더, 한 주일 더, 한 달 더 이렇게 연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시고 또 느끼시고 또 이것에 공감을 하시고 이것에 감동과 도전을 받으시고 꼭 광화문 광장에 전부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고 이룩해왔고 성장시켜온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민의 저항권으로 나가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국민의 저항권의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마지막 문구를 올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의미한다. 국민의 저항권,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그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광화문 광장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또 11월 16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고요. 현장 취재로 더욱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메리 양메리였고요. 더 좋은 유익한 방송을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